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얼굴마담을 데려다가 놓고 큰 행사인 대선을 치르겠다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달 동안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지지하던 그런 국민들의 마음까지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결국은 긴급 처방으로 이준석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물게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이 뜸했던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좀 쓰지 마라.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그 입 좀 눌리지 마라. 이제 이런 입 단속 그리고 휴대폰 단속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 만에, 그러니 8월 21일 낮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또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어떻게 붙잡아 보려고 했던 그런 국민의힘 측 사람들도 역시 이준석은 안 되는구나. 이제 이대로 봉합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안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경선버스를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갔다. 조선일보, 경선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했더니 운전대를 뽑고 의자를 부쉈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MBC 라디오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분란을 서로 참으면서 눌러서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한 말, 거기에서 다른 패널들 진행자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페북에 쓰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그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선 경선 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기다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를 부쉈다. 버스에 앉았더니 운전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8월 말에 대선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버스가 꼼짝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립이 없었겠죠. 이미 7월 말에 그 경선 버스 타고 쭉방촌 봉사활동 가고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들을 언론에 나와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경선 버스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폭도가 몰려와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사기 경선을 예비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이 시작됐다. 이것을 거짓말로 그렇게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변명, 발뺌을 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8월 말에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그냥 기다렸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리고 버스에 앉아만 봤는데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버스 타고 쪽방촌 가고 그리고 또 다른 행사하고 이런 거 누가 한 것인가?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가 한 것이다. 나는 관계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 이것이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기 전, 출발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기 경선에 대한 그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인데, 사기 경선의 책임은 서병수에게 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봉사활동은 나 이준석의 레벨에 안 맞는다. 나는 봉사단체의 대표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 일회성 봉사활동은 안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그 경선 첫 번째 활동, 물론 그 전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버스를 가지고 간 것은 그것이 처음이니까 그것은 이준석 나와 무관하다. 내가 기획 안 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서병수가 했다. 이런 발뺌을 한 겁니다. 토론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회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했다. 서병수가 한 것이다. 나는 토론회에 관심도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가 왜 추진했느냐? 서병수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박진을 비롯한, 박진 후보, 그를 비롯한 주목받지 못한 후보들이 요청을 해서 했다. 그러니까 서병수와 국민의힘의 주목받지 못한 후보들이 이 책임이 있다. 토론에 추진한 거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사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도 8월 13일에는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처음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발할 때, 그러니까 7월 9일경쯤 되겠죠. 그때 당 밖에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후보들이 그 사람들보다 인지도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경선준비위원회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 현재 분란을 일으킨 토론회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를 제외한 그런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다른 후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병수 위원장이 이끄는 경선준비위원회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그런 기획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같은 8월 13일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론회는 몇몇 후보들이 요청을 했고 그것을 경선준비위원회가 받아들여서 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이 토론회를 기획할 때 자기들의 후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경쟁 상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7월 9일경에는 국민의힘의 후보도 몇 사람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박진 후보가 들어있었다고 굳이 이준석 대표가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가 경선준비위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저지하고 제압하고 그리고 이들을 밟고 다른 후보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는 전부 서병수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선준비위원회가 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경선준비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자기들에게 동의를 해줬다. 이러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최고위원회의가 명령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의했다. 어디에 동의했는가?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동의를 한 겁니다. 최고위원회의 모든 행위는 그 책임은 이준석 대표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선준비위원회나 서병수 위원장에게 물어야 할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역시 그들에게 권한을 준 이준석 당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소위 유승민계하고 합세를 해서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공정 경선을 했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서병수 위원장 등 뒤에 숨어서 이 책임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유승민계를 인식해서 아주 친박 색채가 강한 서병수를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역시 이준석 대표는 아직 풋내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유승민계를 인식했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은 유승민계라고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범죄자의 심리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준비해 놓지 않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물으면 아무 걱정 없이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던 사람은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계를 왜 인식했을까? 그렇죠. 스스로 자백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서병수 씨가 친박이니까 그러면 유승민계로 안 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서병수에게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면, 다시 말해서 유승민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를 시켜야 유승민계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병수는 친박이고 서병수까지도 유승민계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유승민계 아닌 사람은 없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온통 유승민계라는 뜻인가? 역시 하면 안 될 소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준석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에는 유승민계만 있다. 아닌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러고 보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시키겠다 하고 이름이 나오는 김병준 씨. 이 사람도 유승민 색채가 강하죠. 게다가 그는 노무현계 또 개헌파이기도 합니다. 보수 정치인이 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황우여 전 대표는 어떤가? 황우여 대표는 바로 전에 당대표 선출,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그 선거에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당대표 선출, 이번 전당대회에 부정 경선 룰 진행,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다 유승민계라고 분류가 가능한 것이죠. 서병수 위원장이 친박이니까 친박이면 유승민계가 될 수 없다 하는 비논리적인 그런 바람막이 이런 뒤에 숨어서 친박인 서병수 위원장이 이끈 경선준비위원회는 불공정 경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한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나는 공정하려고 했다. 결국 서병수가 불공정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모든 잘못을 사기 경선이라든지 불공정 경선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서병수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무리하면서 후보들과 충돌하면서 이렇게 우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사표 쓰고 나가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짓밟고 있다. 살아있을 때는 눈치를 보다가 나가니까 망설임 없이 이러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결국 흔한 말로 뒤에서 약한 자에게, 권력 없는 자에게 칼로 찌르는 그런 타입이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원래 선거관리위원장 하기로 했었죠. 이번에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내놓고 사표 쓰고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하지 않겠다. 서병수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병수 씨 자기 인생에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한 것은 큰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사퇴했다. 이게 바로 정치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절대 모르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의 편인, 이준석 대표를 비호했던 그런 서병수, 유승민, 홍준표 이런 어른들이 이번 당의 그 내분 사태 그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참 무리해 가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이 틀렸다고 비판은 하지만 그들이 어른으로서 이준석이 저지른 문제를 덮고 봉합하려고 애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사퇴까지 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없이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서병수가 사퇴함으로써 경선준비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어디로 해야 하나 하고 지금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병수의 사퇴는 경선준비위원회 방탄용이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서병수 위원장은 사퇴하면서 이준석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런데 하루 만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나불대면서 이 어른들이 불가능해 보이던 그 상처를 겨우겨우 엮어서 봉합을 했는데 그걸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버린 것이죠. 결국 서병수나 홍준표, 유승민 이들이 그 크게 떡 벌어진 상처를 하는 수 없이 듬성듬성 누벼놓고 서병수가 또 그래놓고 나갔는데 하루 만에 이준석이 그걸 다 뜯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처가 벌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이렇게 놓고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은 서병수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이준석 대표의 입은 불수의 근이냐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따로 움직이는 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동안 불이 꺼지지도 않았고 이번에 다시 더 불이 거세진 것이 이준석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아니면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체제로 가자 하는 것이 현재의 국민의힘 당심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 게시판을 일시 정지하고 30분에 한 번만 쓸 수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런 일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서 또 비대위 체제 소리가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다. 이래가면서 윤석열 캠프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이번 그 MBC 라디오 옆자리에 있던 패널이 이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막무가내로
윤석열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에 강원도인가 가서 자기가 따로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쫓겨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종인,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 소문이 윤석열 캠프 쪽과 연결지어서 밖에 나왔다. 물론 이것은 허위 보도라고 그렇게 윤석열 캠프에서 밝히기는 했습니다. 전부 이준석이 쫓겨나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당대표 뽑을 때 이준석이라는 젊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입한 신입 당원이 11만 명이다.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11만 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책임당원 9만 명, 이들은 이준석을 따른다. 이 당원들이 앞으로 있을 경선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알아야 한다. 패널들하고 주고받으면서 결국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대표라는 자리에 거기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야말로 죽을 등 살 등 염치불구하고 매달리는 형국이다. 그것이 이번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바뀌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이 부분 여러분은 아마 개탄을 할 겁니다. 저런 그 외골수, 우물안 개구리, 그것도 아주 특이한, 어쩌다 이런 인물을 당대표로 뽑아 놓았을까? 누가 이런 화근을 끌어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겁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2030 청년층의 지지였다. 이것은 리마연에서 그 내용 분석에서 잘못된 거다 하고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도 그래서 2030이 중요하다. 그런데 2030 하면 그건 젠더 이슈다.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그 2030 사단, 이준석 팀들, 그들이 지금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 어떤 세력과 반페미니즘 입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페미니즘 입장으로서 페미니즘을 분쇄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요번에 그 비전 발표회로 바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번 비전 발표회 때 각 캠프가 내가 말한 이 젠더 이슈, 반페미니즘을 잘 이해를 못했을까 봐 걱정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정책 발표로 그 다음에 청개구리처럼 이걸 뒤집어 가지고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상식에 일반적인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인터넷 SNS 어느 구석에서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이 싸울 수 있죠. 다른 주제처럼. 그런데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2030이 다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전 세대를 아우르는 5,100만 전부의 문제지 그들끼리의 패싸움이 주제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선 비전 발표에 이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 하는 거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재형 후보가 국회 방문했을 때 이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라는 요구를 이준석 대표의 대변인들한테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시야가 좁다 보니까 국가의 문제, 전체 국민의 문제를 그저 잠시 청년층, 한때 이렇게 남녀 간의 기싸움을 하는 그런 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걸 대선 비전 발표회까지 끌고 나온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BC 라디오에서 대선 비전 발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혹시 본심일까? 그걸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8월 11일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에 보면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겁니다. 8월 11일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페이스북에 청주 간첩단 사건, 행복한 국순가 하는 밴드를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어르신들을 국수 대접한다고 하면서 간첩단에서 주기적으로 불러들이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러면서 암약했던 간첩망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왜 지금 잡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끌려간다 이러는데 잡기는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미줄 같은 조직망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덮어둘 수 없는 일이죠. 어떻든 청주 간첩단 사건, 거기에서 국정원 해체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북측의 지시를 받았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링크해 놓고 이준석 대표가 써놓은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서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는 것이 심했으면 북한이 젠더 갈등을 유발하라 하는 지령을 내려보냈겠는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2030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싸움, 젠더 갈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도입니다. 눈이 삐뚤어져도 상식을 벗어나서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젊은이를 앞에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새로워졌다. 쇄신한다는 의미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이 더 오래 앉아 있어라. 그래야 국민의힘이 그냥 썩어서 주저앉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쫓겨나면 거봐라. 무슨 국민의힘이 새바람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사기 경선을 하고
그리고 이 멀쩡한 대선 후보들을 가지고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여기에 끌고 들어갔는데 민주당의 비난이 무서워서 썩은 호박을 껴안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 이것이 국민의힘 당대표이고 소위 젊은 꿈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준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이준석의 입은 불수의근이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